네, 우리가 옷도 갖고 뭐 이게 장소도 같지만 또 둘째 시간을 또 마셨습니다. 당일날 녹화한 다음입니다. 네네, 당일날. 왜냐하면 이거 다들 바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런 시간을 주는 것조차도 저는 두 분 박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달천 박사, 네. 돈에 빠지는 박사. 네네, 이랬는데 우리가 조금 전 시간에 우리 달천 박사님이 뭐 아까 말했냐면 기술적 투자, 시간적 투자, 흐름적 투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 책 안에 보면 3장에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제가 읽어보면 하나 이제 의문점이 있어서 요거랑 좀 상반되는지 비슷한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오름내림 세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대해서 우리 제 박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어디에 고심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하려고 했던지 뭐 책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셔도 되고 막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왜 부동산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 세 가지를 체크하면 된다 하셨어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주택, 아파트, 빌라, 맨션 같은 우리 사람이 사는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요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 오르내림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입주 물량,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을 알면 부동산 오르내림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의 오르내림, 아파트의 오르내림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살펴보는데 그 전세가율이 보통 90% 이상 넘어가가지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어요?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세가 높은 만큼 그 매매가가 자꾸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전세가가.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전세가에는 어떤 투기 심리라든지 어떤 심리 다른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가 자체가 사용 가치를 나타내다 보니까 전세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32평 살아가는데 전세 이걸 A를 사고 다시 전세 B를 사볼까 C를 사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가격에는 현재 가치 플러스 미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하겠다고 서울에 발표가 나니까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고 안 좋아지는 반면 신규 아파트들 입주하고 나서 5년 정도 된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 입주권이 이제 스탠바이 되면서 이제 공급 물량이 활발하게 안 움직일 것 같으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라 생각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발표하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 그 전하고 그 후에 신규 아파트는 그대로 있는데 요 발표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가치가 요 신규 아파트에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잠깐만, 전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투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용 가치 부분, 내가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비용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높다고 하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치고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박 대표님이 항상 강조했듯이 25년 이상,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수요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사람들 새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 우리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은 항상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지역의 올해 아파트가 올해 가격이 상승할 건지 좀 어떻게 약보합으로 떨어질 건지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지역의 인구수 곱하기 0.005라고 하는 이 데이터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 그 지역의 적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나온다. 그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350만 정도 되니까 곱하기 0.005를 하면 17,500세대. 서울은 한 1000만 정도, 900 몇 만이지만 1000만 잡으면 한 5만 세대 정도. 그럼 5만보다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작다라고 하면 가격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공급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 지금 부산처럼. 부산은 올해 25,000, 내년에 24,000 가구거든요. 필요한 건 17,500 정도 되지만.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입주 물량을 보면서 대기부터 쟤는 꺼졌죠, 엄마.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도 좀 열을 타고 저랑
와이프도 내일 뭐 찌직구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네. 가격이 오르내림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정부가 집을 사야 되는지 뭐 사지 말라고 하는지 규제 정책을 펴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투자경원의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가 막 이렇게 하면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 뭐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집을 사라고 하면 집을 사야 되고 집을 사지 말라고 하면 왜 사지 말아 하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또 살 수 있을지 우리 박 대표님처럼 이런 허점을 구해서 그쪽 그 핀셋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투자를 하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보면 부동산의 오르내림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오래간만에 우리 제대로 박사님의 제가 아까 안 알았으면 상당히 나 지금 뭐 생각이 많았는데 저 타고 오르면 다 까먹었네. 아니 정말 제대로 박사님의 제대로 된 이렇게 평가를 분석을 보신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니까 또 막 머리 빠지신 분이 또 입이 또 막 할 말이 뭐 입이 막 또 막 근질근질 하시더라고 지금. 완벽한데 뭐 저희한테 질문을 좀 통해서 했습니다. 뭔가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요와 공급에 있을 때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줄어들 부산에도 지금 400만 원에서 지금 350만 좀 더 줄어들었잖아요. 우리 400만 된 적 없습니다. 거의 400만까지 갔다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를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인구가 줄어드는 데 대한 부분들도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인구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을 좀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계속 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서 가구 수도 줄어드는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28년 정도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좀 앞당겨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우리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물가 상승률만큼 분양 가격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평당 건설 비용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까 짜장면 이야기 했잖아요. 2000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짜장면 3,000원 했습니다. 지금 2019년 짜장면 5,000원이에요. 간짜장 더 비싸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올라가. 짜장면 안 먹어요? 오늘 4,000원인가 생각했어요. 4,000원짜리 아저씨야. 사실 좀 보러 갑시다 그러면. 백화점 가면 8,000원 만 원이에요. 물가는 모르지. 짜장면 두부 한모 얼마예요? 두부 한모. 몰라요. 모르겠는데. 손두부, 국산 손두부는 두부는 시장 가격보다 3,000원. 짜장면 5,000원. 그래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다 이 말이야. 짜장면이 옛날 2000년도 짜장면하고 지금 짜장면하고 뭐 다릅니까? 완두콩 2개 주고 2개 주고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감자가 더 안 들어갔어. 아니 안 들어갔어요? 옛날에 감자가 더 많았어. 근데 그 똑같은 짜장면이지만 가격이 다른 이유는 이 짜장면을 만들 때 밀가루 비용, 짜장 비용, 또 짜장면을 만드는 인건비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분양 가격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 이론과 실무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서 뭘 자꾸 실무 이론과 실무는 약간 달라요. 이 책을 해가지고 나도 실무로 딱 썼는데 자꾸 나는 이론가라고 자기는 실무가라고. 자, 제가 현장에 나도 오래 돌아다니고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오르내림에 대한 것이 저는 5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5가지. 저보다 많이 하더라. 3가지 하면 5가지 하고 5가지 7가지 하고. 형님 아이가 그만큼 머리도 빠졌다. 5가지 많이 빠졌잖아. 지금 컨디션 안에서 말 못할 건데 하도 안 좋아하거든 지금. 저는 안 좋죠.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하냐면 시간에 따라 흐르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적용된다는 거죠. 아까 제 박사 말했잖아. 맞죠? 시간에 따라.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위치에 따라도 올라요. 위치에 따라. 왜냐면 호재가 있고 개발을 신도시면 위치에 따라 또 호재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흘러요.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을 속에서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공급의 부족의 원인인지 수요의 어떤 에서 오르는데 수요에는 기본 수요가 있고 아까 제 박사는 우리가 0.0005해가 아까 하신 그 기본 수요인데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면 투자 수요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투자 수요가 이 투자 수요가 알파라는 건데 이 투자 수요가 뭔지에 따라 다 달라요.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 안에서의 플러스 알파라는 변수가 10가지가 있는데 말하면 금리도 있을 수도 있고 소득일 수도 있고 지역 경제일 수도 있고 뭐 호재도 있을 수도 있고 세계 경제일 수도 있고 환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따라서 정책일 수도 있고 심리일 수도 있고 이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예. 그럼 네 번째 부동산은 당연히 심리인 것 같아요. 심리. 정말로 사람이 심리가 지금 부동산에 얼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살라고. 뭐 된다 하면 쑥 갚고. 지금 아까 교수님 말했지만 남천빛이. 그거 봐봐 사람들이 막 좋다니까 다 갚았잖아. 그리고 조정대 해지도 안 될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더 안 되죠. 그러니까 수용만 안 해줘야 되니까 지금 현대군은 또 딴적으로 이번에 신청했대 혼자. 혼자 살라고. 그랬더라고요. 혼자 우리는 조정대상 불러주세요. 우리는 분양 안 해요. 경쟁인 없어요. 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정책을 따른다 이러지만 저는 이 정책이 지역에 맞는 정책을 좀 써줘야 되는데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나의 이 테이블에서 보고 여기서 판단하는 정책이 저는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이 사람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운대도 센텀 다르고 반여동이 달라요. 달라. 엄청 다른데 반여동도 해운대같이 지금 지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송하고 있는 거예요. 반송, 반여동. 그러니까 제송동도 있어. 제송동도 있어. 사실 제송동하고 센텀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런데 이 조정 대상지역 그거 힘들어 죽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내가 정책을 따른다 하고 뭐 저는 데모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동산을 이래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지금 정책에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실무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말하니까 정말 가격적인 면에도 저기다. 솔직히 제성동에 1억 2할짜리 집하고 해운대에 뭐 5억 4억짜리 집하고 그걸 같이 묶어버리면 같이 묶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있어요. 그 저번에 한번 그 해운대에 있는 그 구의원인가 시의원이 한번 신문에 한번 냈던 적을 봤는데 정말이네. 그 사실은 우리가 해운대를 하면 대표적으로 센텀 쪽만 생각하는데 제송동, 윗반송, 아랫반송 죽겠네. 집이요 3,700짜리도 있어요. 반송에 3,000도 있고요. 그래요. 가봐요 지금. 그거 가야 되겠네. 그는 아니지. 그렇게 이게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요 규제랑 그렇죠.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그걸 따로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같이 뭉뚱그리고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중학교하고 뭐 대학생하고 이렇게 농구 경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이치가 아닌가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 정부 정책도 좀 이해하는 면은 솔직히 있어요. 다들 이해는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솔직히 아니야. 나는 정치 관계라고 저는 항상 알죠? 모른다. 나는 항상 정치를 대해서 나는 반감하지 않는다. 구현 나라고. 아니 따라가는 거지. 아니 정치에 나가 구현 나가.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치의 말만 잘 듣고 갈래. 이제 또 우리가 두태 시간을 이제 설 마칠 때가 됐는데 사실 우리 제대로 박사님은 금방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부동산 어려운 말, 내림과 흐름, 그리고 우리 달천 박사님, 머리 빠지신 달천 박사님은 5가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3가지가 이 5가지랑 같이 다 뭉쳐 있어요. 맞아. 그죠? 뭐 어느 거 없이 우리가 뭐 위치가 좋아야지 전세가 올라가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근데 정말 요 3가지, 5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이 투자라는 걸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더 현명하게 투자지를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하세요. 네, 공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